안녕하십니까. 완독이 힘들 때 듣는 독서 소리입니다. 오늘은 흥미롭게 읽은 자기계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그만큼 신선한 접근으로 인생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사고의 획기적인 방식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을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을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은 당신의 통제력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가능태 공간 속의 말썽 많은 섹터로 실현의 에너지를 보낸 책임은 바로 당신에게 있다. 당신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정확히 자기가 선택한 대로 얻은 것이다. 장애물과 싸우기를 선택하면 싸워야 할 장애물을 넘치도록 만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에 빠져 있다면 당신의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현재의 인생 트랙 위의 상황을 바꿔 놓으려고 여러 가지로 행동을 취해보지만 가능태 공간 속 시나리오의 내용을 고칠 수는 결코 없다. 오직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가능태 공간 속 시나리오의 불쾌한 사건을 고치려고 했을 때 당신은 정확히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바로 이를 통해서 당신의 선택은 유감없이 물질화되어서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인생 트랙에서 어떤 것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구경할 때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전시 작품을 없애거나 새로 만들 수는 없다. 거기서는 당신이 대장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발길을 돌려 다른 전시실로 가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경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 트랙으로 건너가는 것은 그저 바라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모든 생각이 다 실현될 수는 없으며 모든 소망이 다 성취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생각의 성질 때문이다. 단순히 꿈꾸거나 바라는 것은 선택하기가 아니다. 꿈은 실현되지 않는다. 꿈이 실현되려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이 책에서 당신은 그런 조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가능태 공간에는 사람마다 무한수의 인생 트랙과 운명이 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운명을 원망할 핑계가 없다.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선택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세상은 마치 있을 수 있는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켜주기 위해 창조된 것처럼 무수한 가능성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난다. 누구든지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 심지어 지식의 다양한 영역에서조차 세상은 우리가 보기 원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관념론이 세상을 환상이라고 주장하면 세상은 거기에 맞춘다.
물질주의가 그 반대를 주장하면 세상은 또 거기에 아무런 반대도 내세우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며 서로 논쟁한다. 그러면 세상은 또 그들의 견해가 모두 옳다는 것을 보여준다. 멋지지 않은가? 가능태 공간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나의 환상이다. 그것이 물질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물질 세계이고 말이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가 선택한 것을 얻는다. 이슬람교의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운명은 거룩한 책에 적혀 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말은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다른 종교에도 이와 비슷한 말들이 있다.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람의 운명에는 하나의 가능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수의 가능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뺀다면 말이다. 운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태의 시나리오를 고칠 수가 없으므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이 사실이다. 운명을 고쳐보려고 세상과 싸운다는 것은 무척 힘들기도 하지만 말짱 헛수고다. 시나리오를 고치려고 애쓰지 말라. 부질없는 짓이다. 그저 가장 마음에 드는 가능태를 골라 잡기만 하면 된다. 물론 이것은 아주 희한한 이야기라서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나도 당신이 쉽사리 가능태 모델을 믿어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나 또한 트랜서핑이 효과가 있으며 그것도 100% 작동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믿지 않았다. 당신의 유일한 목표가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 데 있다면 어떤 특정한 모델을 옹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모델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 모델을 적용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서로 다른 수학적 모델들이 동일한 물리적 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해석 기하학 전문가가 갑자기 수학적 해석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기하학만이 유일하고도 진정한 수학 원리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우스울까? 수학자들은 서로 간의 일종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은 어떤가? 그들은 서로 동의하는 법이 결코 없다. 가능태 공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란 매우 어렵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3차원 지각 능력으로 본다면 가능태 공간은 모든 곳에 있고 또 동시에 어느 곳에도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 평면을 상상해보자. 그 평면 위에 아주 작은 2차원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3차원 같은 것이 존재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이 납작한 평면이 온 우주인 것처럼 보여서 그들은 그 경계 너머에 뭔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델에다 제3의 차원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기만 하면 갑자기 그런 납작한 평면들이 무한수로 창조된다. 그러니까 무한수의 우주가
우리의 우주와 어떻게 병존할 수 있는지를 상상하기 힘들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병존 우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을 믿는 것은 어디 쉬운 일인가? 상대성 이론은 가속되는 물체는 질량이 점점 커지고 크기는 작아지며 그 물체가 통과하는 시간의 흐름은 느려진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장 실험해 볼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이론을 이해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무한 가능성의 공간을 앞에 두고서 이런저런 모델이 유익한지 어떤지를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중요치 않은 일이다. 우주 공간처럼 무한히 넓은 공간을 마음속에 그려보라. 아무리 멀리 나가도 끝이 없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무한히 작은 공간에도 역시 끝이 없다. 우리는 가시적인 우주의 한정된 일부분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망원경과 현미경은 둘 다 한계가 있다. 미시적 차원의 무한성도 거시적 차원의 무한성과 전혀 다르지 않다. 눈에 보이는 이 우주가 대폭발로 생겨났다고 하는 이론이 있다. 그 이론에 따르면 대폭발 이래로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 천체들은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점을 넓혀서 엄청나게 큰 거리를 상정한다면 이 팽창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대단히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진공의 공간에서 물질의 기본 입자들은 매 순간 난데없이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사실 또한 잘 알려져 있다.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을 고려한다면 각 입자들은 우리의 우주와 비슷한 하나의 독립된 우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사실 우리는 기본 입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물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기본 입자들은 때로는 파동으로, 때로는 입자로 나타날 수 있다. 미시 세계로 좀 더 들어가면 입자들 간의 상대적 간격은 우주 공간의 별들 사이의 간격과 유사해진다.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관찰자들에게는 시간이 다시 느려진다. 외부의 관찰자들에게는 우리의 우주 또한 허공 속에 있는 몇 초 사이에 명멸하는 입자와 똑같이 단지 찰나 속에 존재한다. 반면 내부의 관찰자인 우리에게는 이 우주가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해 왔다. 이제부턴 커피를 한 모금 마실 때 이것을 생각해보라. 나는 지금 막 얼마나 많은 우주를 삼켰을까? 당신은 방금 무한수의 우주를 들이마셨다. 우주의 끝없는 공간을 날아갈 때처럼 미시세계를 날아갈 때도 똑같이 먼 거리와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앞으로나 뒤로나 무한하다. 시간의 한 조각은 무한히 작을 수도 있고 동시에 무한히 클 수도 있다. 시간의 한 조각 위에서 어떤 점이라도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그 점의 양쪽으로는 무한한 시간이 놓여 있다. 한 조각의 시간을 따라
출발점을 아무리 움직여도 그 앞과 뒤에 놓여 있는 시간의 무한함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이 무한한 우주 속의 우주들은 동시에 존재한다. 그 어떤 순간의 그 어떤 지점도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점은 모든 방향에서 똑같은 무한성으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지점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해서 가능한 모든 사건은 동시에 존재한다. 이것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한눈에 온 우주를 다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우주를 아무리 멀리까지 간다고 상상해봐도 여전히 똑같은 무한 공간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주의 구조에 관한 더 복잡한 이론들도 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주는 4차원 공간 속에서는 한정된 하나의 구체로 변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더 쉬워지는 건 아니다. 여기서도 다시 차원의 수는 무한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상상 불가능하므로 우리는 뭘 좀 아는 척하면서 자신의 좁은 관점에 만족해야만 한다. 아무튼 현대 과학에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과학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한다. 트랜서핑의 원리를 이용하면 당신은 놀라운 결과를 얻을 것이다. 트랜서핑이 정확히 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자신을 괴롭히지만 말기로 하자.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물리학자에게 물체들은 왜 서로 끌어당기나요? 하고 묻는 것과 같다. 물리학자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중력의 법칙 때문이란다. 그러나 아이는 또 묻는다. 중력의 법칙은 왜 존재하죠? 그리고 물체들은 왜 서로를 끌어당기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답할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부질없는 노력은 그만두고 그냥 가능태 모델이 가져다주는 성과만을 이용하자.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가능태 모델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창조한다. 하지만 트랜서핑에는 운명의 개념이 일반적인 관점과는 다르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가능태 모델을 단번에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노라고 성급하게 대들지는 말라. 그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기 바란다. 내가 행복을 위해 세상과 싸워서 얻어낸 것은 과연 무엇인가? 각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해오던 식으로 계속 싸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것인지를 말이다. 평생을 바쳐서 발버둥 치고 싸워봤자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세상이 제 발로 당신에게 걸어온다면 그 편이 훨씬 더 쉽지 않겠는가? 결국 세상이 하는 일이란 모두가 당신의 선택을 실현시켜주는 것인데 말이다. 당신이 그 무엇을 주문하든지 그것은 언제나
무조건 배달된다. 그러나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당신은 곧 선택하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소원은 오직 동화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소원을 이룬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강력한 신념이 존재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아직 보호구역 감시인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첫 발을 겨우 내디뎠을 뿐이다. 당신은 곧 소원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꿈이 결코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현실은 무한수의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가능태의 다양성이야말로 이 우주의 첫 번째 본질이다. 우주에 대한 모든 모델은 현실이 나타날 수 있는 무수한 방식 중의 한 단면만을 보여준다. 지식의 각 분야는 실현된 현실 중에서 선택한 단 한 가지 측면에 근거한 것이다. 당신의 선택은 항상 현실이 된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것을 얻는다. 가능태 공간은 존재했고, 존재하고, 존재할 모든 것의 정보장이다. 정보장은 모든 사건의 잠재적 가능태를 담고 있다. 가능태는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가능태 공간은 섹터별로 나눌 수 있고 각 섹터는 고유한 가능태를 가지고 있다. 섹터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가능태의 차이도 커진다. 대체로 유사한 매개 변수를 가진 섹터들이 정렬하여 하나의 인생 트랙을 형성한다. 물질적 실현은 응결된 덩어리처럼 공간 속을 움직인다. 산염 에너지의 파동은 잠재적 가능태를 물질화시킨다. 모든 유기체는 물질 세계의 형성에 저마다 기여한다. 산염 에너지의 매개 변수가 변하면 유기체는 다른 삶의 트랙으로 옮겨간다. 가능태의 시나리오는 고칠 수 없으나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는 있다. 행복을 얻으려고 싸우지 말라. 마음에 드는 가능태를 그저 골라 잡을 수 있으니까.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인생에 열려있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느끼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책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은 코멘트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독서 소리를 움직입니다. 감사합니다.